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 이런 부분이 좀 순항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이나 소비 지표 이런 발표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글로벌 시황 들어볼 텐데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해외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일단 연준이 다음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이런 부분이 나오게 하는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9월 CPI 물가 지표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면을 또 잘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CPI가 사실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전월비 한 0.3% 정도를 기록을 했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한 0.2% 정도의 월간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완화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걱정하는 매파적인 위원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위원들, 파월 의장을 포함한 제가 대표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2%로 안정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분명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은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생긴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또 높게 나오면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연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4월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 전부 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의 지표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024년 말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치는 여전히 4.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5%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5bp씩 두 번 더, 즉 11월과 12월에 두 번의 추가 인하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사실은 25bp 인하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50bp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혹은 우려도 같이 했었는데 가능성은 조금 작아진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연준이 무리해서 기준금리를 또 B컷을 단행할 이유는 없어진 상태라고 지금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11월, 12월 달 모두 25bp씩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B컷보다는 11월에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쉴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지켜볼 부분은 B컷 인하보다는 25bp 인하를 계속 꾸준히 하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쉬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B컷은 올해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저희 이제 주요 포인트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9월에 그 50pp라고 해서 이제 B컷 금리 인하가 되었잖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는 과연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장금리도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조달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큰 범주에서는 금융 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화두인데 대표적으로는 국채 금리를 떠올리실 수가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회사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주가 이러한 금융 변수들을 통틀어서 금융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어떤 금융 변수가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지표는 파이낸셜 컨디션 임펄스 온 그로스라고 하는 FCI-G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연준이 2023년도 중순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지표인데요.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 금융 변수가 계속 움직일 텐데 이 금융 변수의 변화가 향후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I 지수가 1년짜리 지수는 최근 1년 동안의 어떤 금융 환경의 변화가 향후 1년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3년 지수는 지난 3년 동안의 금융 환경의 변화가 향후 1년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갈수록 금융 환경이 긴축적이다 혹은
타이트닝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금융 환경이 이징되고 완화적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이 금융 환경 지수가 마이너스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금융 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022년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2022년, 3년, 202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고금리의 영향이 경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영향이 반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준금리는 B컷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인하가 되긴 했지만 시장금리 경우에는 올해 2분기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환경 완화는 B컷 이전부터 완화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이고 1년 후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연착륙을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던 찰나에 9월 달에 연준이 B컷을 단행했기 때문에 침체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미국 경제가 침체하는 거리가 먼 상태였는데 기준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금리 하락, 주가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률을 오히려 더 떠받치는 역할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즉 애초에 경제 상태가 침체와 거리가 멀었고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면서 향후의 성장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결합을 했을 때는 저희는 침체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이 성장률하고 이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를 이제 같이 그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분기까지 양호한 성장을 보여왔고 금융환경 지수를 고려를 했을 때도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컷뿐만이 아니라 B컷 기대감 등으로 인한 그리고 향후에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시장 금리를 떨어뜨렸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미국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수많은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나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시장. 어떤 걸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될까요? 금융환경 완화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주택시장에 좀 지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금융환경 완화가 사실은 주택시장에 가장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도 그렇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지을 때도 저희가 보통 대출을 일으켜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와서 주택을 짓고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두 주체 모두 금리가 굉장히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판별이 가능한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분명히 내려가고 있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기지 신청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주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금리 하락이 이 모기지 신청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월간 지표들입니다. 주택 건설업자들 심리지수. 건설업자들은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택 건설업 심리가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 지표 중에서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주택을 건설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주택을 짓기 시작하는 착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 건설보다 선행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지수입니다. 2021년, 2년 굉장히 부진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바닥을 다지고 조금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은 아닌데 이는 금리가 사실은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높은 레벨이고 금리의 하락 레벨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단번에 회복으로 혹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하향 트렌드가 시장 참여자들, 정확하게는 주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고히 자리 잡게 되면 주택시장 심리도 조금 살아나고 주택 착공이나 건축 허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시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금리가 이 주택시장에 워낙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을 보고서 최근의 금리 변화의 효과들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주택시장이 실제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데이터인데요. 미국 성장률과 고정투자 그리고 주거용 고정투자의 성장률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안에는 크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뭐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순수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 좀 하위 항목으로 일단 고정투자라는 항목을 좀 발라내보고 또 고정투자 안에서도 저희가 보통 주택건설을 의미하는 주거용 투자와 공장건설 이런 것들 뜻하는 비주거 고정투자가 있습니다. 주거용 고정투자 중과율을 청록색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실제 GDP 성장률에서 확실히 선행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0년 초라든지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2007년도라든지 전부 다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꺾이기 전에는 이 주택시장의 부진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2022년도, 2023년도에 이미 주택시장은 큰 침체 아닌 침체를 겪은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도 올랐고 이미 주택건설, 특히 주거용 고정투자 중과율은 곤두박질을 친 상황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주거용 고정투자 중과율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는 침체보다는 연착륙을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용 고정투자 증가율이 과거 침체 시기처럼 꺾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회복세는 최근에 금리 하락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경제 연착륙을 전망을 하고 금리의 하락 여력도 이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